화제가 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위클리픽 시간입니다. 김명주 기자님이 준비하셨죠? 네, 요즘 일본에서 이 음식이 정말 인기라고 하는데요. 키워드 확인하시죠. 네, 오늘 음식 이야기인가 봅니다. 뭘까요? 인바운드 덮밥입니다. 인바운드 하면 보통 뭐 인바운드 플라이트라고 해서 공항 등지에 가면 들리는 단어이긴 하거든요. 이렇게 온다, 뭐 오는 이런 뜻인데. 네, 네, 예. 비슷한데 이게 최근 일본에서 등장한 신조어라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보시죠. 음식이라니 궁금해요. 우와, 네, 요즘 일본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 음식, 성게알, 참치 같은 고급 재료들이 들어간 덮밥입니다. 맛있어 보이는데요. 가격은 무려 18,000엔, 우리 돈 16만 원 정도인데요. 너무 비싼데요? 자, 그래도 비싸도 관광객들은 장사진을 이룹니다. 맞네요. 그래서 나온 말이 인바운드 덮밥. 너무 오. 비싸서 여행 온 외국인들만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군요. 와규로 만든 이 꼬치 하나 가격은 3,000엔, 우리 돈으로 27,000엔, 7,000원 정도죠. 바가지 같은데. 자, 외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비싸다고 하지 않을까요? 3,000? divided by 152. Wow, that's a good price. Back in America, for this much wagyu, $100. 싸다고 하네요. 자, 이런 반응에 힘입어서 그 거위 간이나 뭐 소고기, 금박까지 뿌려진 초호화 라멘에 약 10만 원짜리 도시락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와, 정말 고가의 海鮮丼 도시락. もちょっとやっぱ値段高いなと思いました。外国人観光客向けかな。 자, 이런 반응이 당연한 게 그 일본인들이 주로 즐겨 먹는 음식은 주로 9,000원 이하이기 때문인데요. 자, 그런데도 외식 가격에 부담을 느낀 일본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팔을 키워서 먹기도, 직접 키워서 먹기도 하고요. 집에서 길러서. 네. 뭐 2년 전부터는 그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저렴하게 예. 파는 마트까지 이렇게 생겨났다고 합니다. 네, 뭐 금방 팔릴 것 같아요. 심지어는 우리 돈으로 10원도 안 되는 가격에 사탕 한 봉지를 살 수 있다고 해요. 현지인들이 저렇게 お得 아끼는데. です。たくさんお安く買えるので助かってます。 네, 이렇게 대조적인 모습에 일본에서는 이중 가격제를 도입하자 이런 주장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뭐 여행 가면 그렇죠. 좀 비싸게 주고 음식을 사 먹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덮밥 한 그릇에 16만 원은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수님 저렇게 줄 서서 먹을 정도로 인기가 많네요. 그렇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일본에 다녀왔는데 사람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실제로? 뭐 통계를 보더라도 그 작년 6월 이후에 매달 일본에 입국하는 외국인 숫자가 한 달 기준으로 200만 명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진짜 많네요. 네, 엄청난 숫자죠. 예. 근데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찾는다라는 것은 이 수요가 많다는 것이고 그럼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일례로 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삿포로에서는 우동 한 그릇 값이 2022년 초 대비해서 지난달 24%나 올랐다 하고요. 많이 올랐네요. 심지어는 홋카이도에 있는 한 푸드트럭에서 덮밥 하나에 3만 원이 넘는 그런 가격에 판매된다고 합니다. 푸드트럭인데. 네, 문제는 이렇게 그 외식 가격이 올라 버리니까 현지들 입장에서는 물가가 오른다라고 하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죠. 당연하죠. 그래서 이중 가격제 얘기까지 나오고 있나 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내국인과 외국인 관광객에게 다른 가격을 받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일본 료칸협회 부회장이 제안을 한 내용인데 한 저널에다 그 내국인에게 할인해 주는 방식의 이중 가격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런 기고문을 냈거든요. 그러면서 네. 이중 가격제 논란이 일본에서 먼저 시작이 된 겁니다. 네. 근데 이 이중 가격제는 뭐 태국이라든지 뭐 필리핀 같은 동남아 국가들이 주로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호텔 숙박료라든지 관광지 입장료라든지 이런데 내 외국인 간의 차이를 두는 거죠. 그렇죠. 값이 다른 거죠. 그런데 이제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 일본에서 그것도 이제 음식에다 이런 이중 가격제를 도입한다는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사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렇겠습니다. 이게 이제 일본 정부 측에서 나온 얘기는 아니어서 이제 시행될 가능성 그렇게 크지 않는 상황인데 네. 왜냐하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일본이 그 외국인들한테 이제 바가지를 씌우는 게 아니냐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이죠. 네, 충분히 그럴 수 있겠고. 근데 이게 사실 결국 최근 물가 상승에 대한 일본인들의 우려가 커지면서 나온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 그런데요, 일본 증시는 완전 호황이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제 일본 증시가 그 버블 경제 당시 레벨, 그러니까 34년 만에 최고치를 넘어섰죠. 그러니까요. 이제 증시 상승에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텐데요. 그중에 이제 10년 이상 이어져 왔던 저금리의 기폭
기반해서 나타난 엔저 이게 이제 큰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네. 엔저가 나타나게 되면은 일본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기업 실적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기업 실적이 좋아졌는데 이 일본 기업들의 주가가 엔화로 표시되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좋은 기업 실적을 갖고 있는 기업의 가격이 싼 거죠, 주가가. 아하.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이 굉장히 컸고요. 네. 이게 일본 증시를 빠르게 끌어올렸던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엔저는 뒤집어 말하면은 수입 물가의 상승을 말하기도 합니다. 수입 물가가 빠르게 오르는데 일본 사람들의 이 결국에는 임금이 그만큼 따라가 주지 않으면은 일본의 소비가 타격을 받게 되죠. 그렇죠. 일본 경제 성장에서 55에서 60% 정도를 소비가 차지하는데 이 소비 부진이 지금 일본 경제에는 타격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얘기하셨는데 사실 궁금한 게 그동안 네. 일본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져서 그래서 경기가 침체된 디플레이션 때문에 문제가 컸었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지금 물가가 오르고 있는다? 이거는 뭐 좋은 신호 아닌가요? 아니, 맞는 말씀이죠. 이제 결국에는 디플레이션이라는 거는 물가가 하락한다는 기대 때문에 지금 소비할 걸 뒤로 미뤄서 소비하니까 소비 위축으로 경기가 둔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인플레이션은 완전히 반대 효과를 나타내다 보니까 일본 당국에서도 경제 성장을 만들기 위해서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고자 인플레이션을 계속 자극한 면이 있었죠. 근데 네. 이 인플레이션도요. 적당한 인플레이션이 필요하지 이게 과도하게 진행됐을 때는 오히려 큰 타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해드렸던 것처럼 일본 같은 경우는 30년 동안 디플레이션의 늪에서 허덕였는데요. 일본 30, 40대 같은 경우는 사실상 태어나자마자 디플레이션을 본 겁니다. 근데 너무 우와. 강한 인플레이션을 만나게 되면은 예. 소비의 타격이 워낙 크게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일본 당국에서도 네. 엔저라든지 저금리에 대해서 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뭐 일각에서는 뭐 상반기 중에 일본 금리가 인상될 수도 있다 네네. 이런 말도 있던데 상황을 봐야겠습니다. 네네. 이렇게 위클리픽 살펴봤습니다.